안녕하세요. 10년 차 평범한 직장인에서 벗어나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찌팍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황 및 종가 베팅, 단기 수익 관점, 그리고 놓쳤던 종목, 그리고 오늘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까지 복귀하는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지수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제 나스닥이 보시면 2.69%, S&P 500이 1.55% 이렇게 급등을 해줬었는데, 역시나 이 극단적 공포에는 매수를 하는 게 좀 맞는 건지, 이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이런 빅스 지수도 거의 한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공포를 느낄 때는 확률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보니, 어떤 그 종가 베팅 당시에 미선물이나 여러 프리장에서의 다른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종가 베팅을 하기는 쉽진 않았겠지만, 이런 극단적 공포 지수를 좀 생각해서 베팅을 해볼 수는 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일단 미선물이 보여지는 이런 관점을 미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종가 베팅을 패스했는데, 오늘 종가 베팅 하셨던 분들은 아침에 이제 큰 수익을 좀 챙기고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좀 애프터장에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어, 어제 강했었던 이런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오늘 거의 그냥 살짝 띄우고 거의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좀 수익을 챙기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또 현대 인프라 코어, 현대 인프라 코어도 이거 거의 한 주 이거 장난친 거고 거의 바로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 반등해서 어느 정도 조금 챙길 수 있었겠지만, 수익을 막 좀 큰 수익을 챙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히려 그냥 개파락을 해버려서 어, 일단은 미장이 크게 상승을 했고, 그에 맞춰서 지수 관련주인 또 반도체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어, 만약에 미장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도 좀 슈팅이 좀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이게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이게 슈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패스한 이유는 어제 아쉬웠던 건 일단 오버나잇은 하지 않더라도 어제도 저도 이게 전진건설 로봇을 매매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뭐 종전이 될 듯 하다가도 또 싸우고, 이렇게 또 싸울 듯 하다가도 또 종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패스를 했는데, 어제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오버나잇은 패스를 했으면 이제 가장 좋았었을 것 같다. 어, 그또 방금 전에도 또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면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 동의를 하면서 이거 합의가 진짜 되는 건가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었는데, 또 지금 몇 분 전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러시아에서 이런 수정안의 핵심이 제거됐다면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또 약간 이제 애매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또 특히나 또 이 관련해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오버나잇은 거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제 어, 이 제미나이 3 이제 호평 관련된 얘기와 이런 트럼프가 이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걸 이제 허용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늘도 뭐 이거 ISC 관련된 특징주인데,
트럼프가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검토 중라는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또 이 제미나이 3가 이챗 GPT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호평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이제 보여준 이제 부분이 이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인데, 이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TPU라는 이 반도체가 대체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TPU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구글이고, 이제 구글 이 뉴스로 관련해서 이제 구글 알파벳이 이제 좀 급등을 해줬고, 또 이 TPU를 만드는데 이런 이 전용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기업이 이제 브로드컴이어서 브로드컴도 급등을 해주면서 이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 고로 엔비디아나 이런 AMD 같은 GPU 강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이런 또 새롭게 부각되는 TPU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고, 또 이 TPU라는 것이 여기 안에 이제 그 인쇄 회로기판이라는 PCB 이런 반도체가 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PCB 관련주들이 좀 오늘 강세를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강했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역시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했다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 반도체 종목인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이제 아침에 이제 크게 갭이 떴고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4.6%, 삼성전자 4.6%의 슈팅이 나왔고, SK 하이닉스는 3% 갭 상승 이후 5.7%까지 이런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삼성전자도 프리장에서 이 종가를 이제 올려주면서 이거 정규장에서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그 이후로 그냥 그대로 그냥 쭉 빼버리는 하루가 돼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전체가 또 이게 가장 대표적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오늘들이 코스피나 코스닥도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하루가 돼버리면서 이제 전광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미선물도 약했고 미국 전일에 이제 프리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좀 약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이런 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종가 베팅을 했다면 어떤 종목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9, 10월에 있었을 때는 거의 삼성전자도 뭐 약했다고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SK 하이닉스가 더 좋았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다. 근데 이 강한 이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강한 건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도 SK 하이닉스도 이런 기간 연속성이 좀 들어와 주기는 하지만, 이런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큰 종목들은 뭐 물론 SK 하이닉스가 이 상승을 만들어주는 건 SK 하이닉스는 거의 기관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손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 수급을 보고 이 삼성전자를 좀 베팅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냥 이 분봉상의 이런 하루의 움직임을 좀 보더라도 확실히 삼성전자는 또 이런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지만 SK하이닉스는 그냥 그대로 좀 쭉 빠져버리기만 했다. 최근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냥 일차원적으로 '아 삼성전자가 더 강하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시총도 크고 SK하이닉스가 더 상승률이 더 높을 텐데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고 하는 건 좀 특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또 한동안은 또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만약에 지수 관련주인 반도체를 종가 베팅을 한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베팅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침에 이제 정규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역시나 지수는 계속 빠져버렸는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이 해지 관점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 신규 상장주가 최근의 트렌드가 이런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순환매가 도는 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큐리오시스가 이 큐리오시스는 수급도 좋았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큐리오시스가 이런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수급적인 면과 이런 해지 관점인 면으로 어제는 큐리오시스를 좀 매매하기에 좀 충분히 좋았었는데, 어제도 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점을 좀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어제는 큐리오시스가 강했다. 근데 최근 트렌드가 또 강했던 종목이 또 연달아서 또 강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종목들의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빠르게 좀 순환매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의 신규주 중에는 강했던 것들이 이제 이 알트가 정규장 하자마자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쉽고, 또 그 다음에 노타, 이런 아까 재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엔비디아 중국 칩 허용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제미나이 3 관련해 가지고 이런 AI 섹터 종목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노타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또 AI가 이렇게 묻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제미나이 3나 이런 트럼프 엔비디아 칩 관련해서 이런 AI 관련주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또 그중에서 이렇게 ISC는 오늘 또 애프터장에서 또 마지막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일 미장이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만 해준다면 어, 이렇게 또 큰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또 기대감이 있는 이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 세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수가 약하는 모습, 약할 때 이 친구는 오히려 이런 슈팅이 나와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이런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 또 가장 또 기존을 잡기 쉬운 위치에 또 이런 전일 고가 부근에서 이런 행보를 해주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12시 30분은 평소에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시간대긴 했지만, 봤다면 이 부분에서는 또 매매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2W 이런 종목도 역시나 AI 관련된 주고 이런 오늘 15%까지 이런 상승을 좀 해줬었고, STW도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고, 금투 투신 연기금 3호 이렇게 좀 괜찮은 수급이 좀 괜찮고 일봉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계속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관심 종목을 좀 추가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좀 플리토 이런 종목도 이제 16%, 역시도 이제 AI 관련주고 16%는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TPU에 이런 인쇄로 기판 PCB 관련주들이 좀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PCB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이제 그 TPU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스페타시스가 막 갭상승을 크게 하거나 끼가 막 엄청 좋은 종목은 아닌데, 오늘 이게 아예 15% 갭이 떠버리고 18%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아침부터 아주 큰 수익을 챙기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스페사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봤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게 좀 계속 가나 싶은 정도의 그림을 그렸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또 이런 갭상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갭이 너무 처음에 시가 이제 높게 떠버리니까 그 뒤로 이제 매매하기는 이제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가장 PCB 관련 중에서 공략했고, 오늘 하루 종일 매매를 했었던 종목은, 저는 오늘 리노공업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PCB 관련주고, 어, 지수가 이렇게 약할 때 또 처음에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전에 이런 슈팅을 나왔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때는 어떻게 지수가 움직일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눌리고 나서 이런 이 신고가 아래 부근에서 이 지수보다 강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이 봉이 나와서 이때는 좀 매수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매수 버튼이 거의 나갈 뻔 했다가, 근데 오전에 좀 너무 좀 애매한 시간대에 좀 매수가 들어갔다가 또 너무 또 이렇게 물리게 되면 또 멘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때 패스를 했었는데, 뭐 오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때 좀 매수를 했다면 뭐 아예 종가까지는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엄청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뭐 4%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구간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타점을 보신다면, 제가 일단 이 14시 22분쯤에 매수에 들어갔었는데, 14시 22분이 이때죠. 지금 제가 이게 줄을 그어놓은 이 61,832원이 신고가 구간이었고, 신고가 구간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에 이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해서 매수에 들어갔고, 이때도 매수를 이렇게 잘하고 손절가를 어, 신고가 구간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라인을 잡아놓고 매수에 들어갔었는데, 생각대로 슈팅이 좀 나아지는 모습에 홀딩을 해볼까 매도를 해야 될까 여기서 좀 고민이 많았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어, 조금 더 길게 보려다가 매도 걸어놨던 가격대를 그냥 찍고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지금 케이스가 지금 몇 번씩이나 있어서, 그냥 매도가 조금 빨리 나갔는데 이때도 보면 좀 생각보다 조금 일찍 털려버려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뭐 이때 뭐 일부 좀 팔고 나서 이때라도 조금 더 끌고 가봤다면 좋았을 텐데, 이때도 계속 매도를 걸었다가 매도를 또 다시 풀었다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지지부진한 이 움직임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슈팅이 좀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정규장이 이제 끝나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찍힌 모습을 또 확인을 했고, 양매수가 아니었네, 기관 수급 연속성이 이어졌었는데, 이 수급이 연속성이 이어진 거를 보고 계속 좀 관찰을 해야겠다, 애프터장에서도. 근데 이제 이 시간대가 한 4시 반쯤부터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당일 종가 이 63,100원 가격대를 좀 뚫어주는 모습에, 이건 너무 좀 괜찮겠다 생각이 싶어서 조금 이른 시간에 좀 지짐을 했고, 근데 저의 생각대로 이 종가의 마지막 이 움직임을 이때 횡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을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최근에 좀 지수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당일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에서 손절이 나갔고, 근데 손절이 나가고 난 뒤에 이게 다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이제 좀 손실을 좀 본 것도 있고 다시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 당일 고가를 돌파해주는 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들어갔고, 또 제가 생각한 대로 다행히 좀 슈팅이 좀 나와줘서 여기서는 이제 오버나잇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미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또 PPI 또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좀 매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또 이 매매가 좀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봤던 종목이고 어,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이런 매매이지만 그래도 좀 좋은 뉴스를 가지고 또 지수와 비교를 하면서 또 신고가 구간과 수급을 체크하면서 좀 괜찮은 매매를 했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비중을 이 지금 지수가 불안정한 곳에서 이렇게 비중을 크게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비중 조절 실패한 부분과 장이 불안할 때는 항상 좀 장 막판에 이렇게 눌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려줄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들어간 진입한 부분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지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개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오늘 또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해서 이런 로킷 헬스케어 이런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개별주 움직임으로 좀 해지 관점으로 좀 움직여줬고, 로켓 헬스케어는 이런 종목 자체가 좀 끼가 워낙 좋고 또 최근 들어서 계속 수급도 연속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뒀지만 오늘 이제 주도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좀 패스를 했었는데, 역시나 로켓 헬스케어도 보시면 이런 좋은 뉴스가 좀 있었고 당뇨발의 재생치료 임상시험 승인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졌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10% 넘게 좀 슈팅이 나와주면서 매수를 해본다면 이 구간에서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했다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매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오늘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맥. 이 스맥은 일단 재료를 먼저 보시면 이 S&T 홀딩스가 이 스맥의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지금 S&T 홀딩스인데, S&T 홀딩스가 일반 그냥 단순 보유 목적이었다가 이제 경영권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주식시장에서 또 크게 반응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또 이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전일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됐고, 이런 이제 삼성전자구나.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상한가를 이제 전일에 이제 들어갔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 자체가 그 전에도 이 스맥이라는 종목은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뉴스가 있었었는데, 이때가 25년 7월 14일 보시면 7월 20 며칠이죠? 25년 7월 14일. 겁니다. 25년 7월 14일. 이때 보시면 이 기타 법인이 이렇게 거의 60억 가까이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고수분들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했었지만 또 역시나 이번에 이거를 또 이어서 연결짓지는 못했고, 연결짓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런 고수분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또 다음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복귀를 해본다면 또 이때 당시에 이제 학습했었던 많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가 베팅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봐서 그 다음날 거의 10%가 슈팅을 좀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학습된 분들이 많았는지 같은 이제 재료로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면서 종가 베팅으로 접근은 좀 어려웠고 이런 상따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4.7% 갭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슈팅까지 나오면 거의 8%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다. 이런 오늘 어제 수급도 보시면 이렇게 좀 150억 가까이 이런 기타 범위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거 평소와 다른 이런 큰 수급이 기타 범위 내에서 들어온다. 또 잠정치에서 계속해서 그게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또 주요 포인트로 잡고 좀 매매를 다음에는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 지금의 미장, 프리장을 또 보면서 마무리를 해본다면 역시나 또 종가 부근에서는 이런 아까 보시면 20시 부분에서도 뭐 위치는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상승을 좀 해주는 이 분위기에서 이게 또 상승을 해주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서 이거 베팅을 해봐야 되나? 그리고 또 이 분위기 때문에도 그런지 NXT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리노공업 이렇게 마지막에 급등이 나왔었고 ISC도 이런 마지막에 이런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내일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서 거의 정기장이 마감하기 몇 초 전까지 계속 끝까지 고민을 조금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 프리장에서도 이 브로드컴이 상승을 해주고 있었고 알파벳도 상승을 좀 그때 당시에 둘 다 좀 4% 이상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었어서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넷은 자제하자고 해서 패스를 했는데 방금도 이제 그 이후의 움직임을 또 보시면 또 이렇게 좀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또 지금은 또 0.34%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어떻게 예측이 좀 힘들고 최근에는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일 또 제 생각과 다르게 비장이 상승을 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동안은 또 그거 분위기를 맞게 국장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큰 베팅에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좀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포로 있고 최근에는 좀 장중에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구간에서만 좀 짧게 좀 수익을 좀 챙겨가는 방식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어려운 장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6연속 지금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지나갈 때는 최대한 좀 방어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는 좀 비중조도 좀 낮춰서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은 좀 지키는 매매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해서 좀 소중한 자기의 예수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11월 25일 이런 매매 복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